여러분 13일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5%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월, 5월, 이달 들어 7월 지금 네 번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은 아마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가 되고 있고요. 아마 경기 침체 그런 우려로 한국은행이 아마 고육지책으로 동결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올리는 건 끝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다 하니까 영끌족들이 있죠. 영끌 비투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203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들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못했어요. 지금 2030 세대들은 2008년에 그 당시는 청소년 시절이었거든요. 경제활동을 안 하고 중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영끌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요 지난달 말 기준에서 1062조 3천억 원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폭도요 한 달에 무려 5조 9천억 원이 달했습니다. 지금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대출이 커졌습니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집값이 이제 하락했는데요. 집값이 거의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년 이상 하락했고요. 지금 경기 지역 지방 서울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했는데 지난 3월까지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금리가 인하하겠다는 그런 임박하겠다는 그러한 신호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집값이 바닥론이 아니냐 이렇게 바닥론이 퍼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요 무려 7조 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국제금융협회라고 있잖아요. IIF에 따르면요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즉 GDP 대비의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02.2%로서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기준금리를 이제 3.5% 동결시켰고요.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시켰는데 아마 이달 7월 26일 날입니다. 25일, 26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2%포인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23년 만에 그러니까 2020년 최고치를 달했는데 아마 2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달에 25일, 26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게 되면은 금리폭이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3.5%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상한이 5.25%니까 차이가 지금 1.75 아닙니까? 그런데 이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25%만 올린다 하더라도 무려 2%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음 달 8월 24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분명히 이창용 총재가 올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2%인데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본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러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고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부실하고요.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지금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8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창용 총재가 이런 발언했어요. 통화정책을 긴축정책을 쓰겠다. 바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걸 막으려면 금리를 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며칠 전이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주요 20개국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은 중앙은행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이 섣부른 축배를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끌 비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 2020년, 2021년 집값이 올라갈 때 영끌족들은요, 오히려 부채를 지금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가 증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팬데믹 사태 때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 줬잖아요.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유예를 여러 번 해줬습니다. 아마 5번 해줬는데 이번 5번 해준 상환유예가 2023년 9월 말로 상환이 종료가 되는데 과연 정부가 연기를 시킬지 6번째 연기를 시킬지 아니면 종료하고 빚을 상환하라고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채무 정말 시한 폭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과속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빚 폭탄 뇌관을 서둘러서 제거해야, 즉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2 올린다면은 2%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금리 격차가 발생하면 또 이런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 자금들이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 압력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올 8월 달 이후에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 보면 연말에는
3% 이상 올라갈 것이다. 아마 지금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요금 올라가지요. 전기요금 올라가지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에도 자극할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금리가 높은 상태인데 이런 고금리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불어나는 가계부채 역시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소비와 경기는 무조건 얼어붙고 금융 부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날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 분명히 기준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만약에 올리지 않게 된다면 자본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외환 보유액도 확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통화 스와프 2중, 3중으로 두텁게 금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만이 금융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